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정례 모임을 열고 최근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공공정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2023 전도부흥운동 시상식을 열고 그간 집중해온 대규모 전도운동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세대 코칭센터가 기독교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담임 목사가 앞장서는 다음 세대 사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구티비가 정기 개편을 맞아 선보인 프로그램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합춘화 편이 기독교 채널 동시간대 시청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시청자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구티비가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 교회 상영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주 완산교회에서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지도자들은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정례 모임을 갖습니다. 24개의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인데요. 이번 모임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열린 서울 경동교회. 각 교단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 지난 2001년 창립된 교단장 회의는 매년 3차례 정례 모임을 열고 한국교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강현홍 총회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단 사이비 세력의 우려를 전하며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길 당부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후로 거리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밖에 없다는, 우리 기존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 인구보다 이단과 사이비의 숫자가 더 많아질 날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 올 한해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공공정책 현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교단장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정책 기본법, 또 동성혼 합법화 문제가 걸린 건강가정 기본법 등 한국교회가 입법 저지에 나선 법안들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교단의 총회를 통해 선출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서궁 신임 총회장에 대한 환영 인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다음 교단장 회의는 오는 10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2023 전도부흥운동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총회는 전도를 올해 핵심 사역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전도운동을 펼쳐왔는데요. 한자리에 모인 전국 노회들은 전도 집중 기간 동안에 전도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도! 하면된다! 전도!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29일 진행한 2023 전도부흥운동 시상식. 총회는 이번 107회기에 들어 총회 산하 전국 69개 노회와 9,400여 개 교회들과 함께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규모 전도운동에 집중해왔습니다. 24개 노회가 전도 집중기간이었던 지난 8개월간의 전도 결과를 총회에 보고했고 그중 130여 명이 이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양대북운동의 시발점이 된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2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전도의 동력을 이번 전도 부흥운동으로 일으켰으며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물결을 이루어가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최우수 노회로 선정된 순천노회는 이번 전도 집중기간 동안 3,000명에 가까운 새신자를 전도했습니다. 수지침 무료 강습, 아나바다 장터, 의료봉사 등 100여 개의 지교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전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순천노회는 오는 가을에도 전도 부흥회를 여는 등 전도교육과 운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순천노회 최하종 노회장은 코로나가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영혼을 뺏어갔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영혼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50%가 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 줄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동안에도 전도 부흥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건 지상명령이고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수노회에는 영등포노회와 여수노회가, 장려상에는 전남노회와 서울강서노회, 서울남노회가 선정됐습니다. 각 노회가 전도한 새신자를 전부 합치면 4만 명에 달합니다. 이순창 총회장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일깨우려면 누군가 앞장서야 한다며 총회가 전도 부흥운동에 힘쓰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 지난 한 해 하루에 93명씩 1년에 34,005명이 줄어드는 때에 그래도 저 홀로 할 수 없기에 좋은 동력자들을 세워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느끼냐? 영혼 구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총회는 7월부터 8월까지 총회 산하 교회를 대상으로 전도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전도 부흥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줄어들었던 교회 내 청년 인구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교계는 청년 세대가 줄어든 지금의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해 사역하는 다음 세대 코칭센터가 세미나를 열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 수가 2010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든 것을 보여주는 한 통계 자료입니다. 이는 한국교회의 미래 리더십에 대한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교육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다음 세대 코칭센터는 세미나를 열고 청년 세대를 부흥시키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세미나 이름도 담임 목사가 앞장서는 다음 세대 사역 세미나입니다. 그만큼 담임 목사의 역할이 청년 세대 회복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전 대표는 교회 내 청년층 인구 회복을 위한 청년 사역 방법을 총 7단계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지하층에서는 담임 목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교회 내 청년들을 위한 독립적인 예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총 6단계를 거쳐 마지막 단계인 미션층에서는 청년부가 선교 활동에까지 나서게 되는 구조입니다. 청년부에 전담 목사님을 둔다든지 또는 주일날 예배에 청년들만의 문화를 반영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등 이런 식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만 청년들이 정말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도 들을 수가 있고 청년들의 담임 목사가 생기는 거죠. 2019년 다음 세대 코칭센터의 세미나에 첫 참가한 신성교회 이희수 목사는 청년 사역 방법을 조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부 예배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게 되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 온라인 랜선 찬양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보인 겁니다. 이 목사는 청년 사역 실천을 통해 코로나 이후 청년부 인구의 극단적인 감소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한 70-80% 정도는 회복이 돼서 예배를 잘 들고 있고 저는 매달 첫째 주일은 제가 직접 설교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전담 사역자가 풀타임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리더 양육 또 찬양 활동 봉사되는 것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한국 교회의 미래라고 강조한 전경호 대표는 10월에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청년 사역자 훈련학교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가 정기 개편을 맞아 선보인 신규 프로그램들 가운데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가수 하춘아 편이 시청자의 뜨거운 관심 속에 시청 점유율 53%를 기록했습니다. 동시간 전체 기독교 채널 시청자 5명 중 3명은 이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는지 김효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구티비가 정기 개편을 맞아 선보인 신규 프로그램들 가운데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시청자의 뜨거운 관심 속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수 하춘아 편은 동시간대 기독교 채널 가운데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편의 시청 점유율은 53%, 같은 시간대에 전체 기독교 채널 시청자 절반 이상이 구티비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우리 사회 유명 인사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아버지를 회상하는 토크쇼로 국내 전체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민 트로트 가수 하춘아 씨는 데뷔 60년 차 가수로 6살에 데뷔해 지금까지 약 2,500곡을 발표했고 8,500회 이상의 공연을 한 자타공인 국민 가수로 이번 2회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4년 전 별세한 부친 하종호 씨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털어놓으며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지금 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늘 제가 아버지 계실 때도 아버지를 이렇게 입에 그 단어를 늘 달고 다녀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속에 아버지가 늘 존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춘아 편은 굿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0시 10분에 방영되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세 번째 출연자로 한양대학교 국문과 유성호 교수가 나와 어릴 적 아버지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 소식입니다. 굿TV가 국내 독점으로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7월 5일 국내 정식 개봉을 앞둔 가운데 교회 상영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8일 전주 완산교회에서 열린 이번 상영회에는 지역 성도 100여 명이 참석해 영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팀 켈러,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이후에는 문화를 통하지 않냐고는 전도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그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 상영회 후 인사말에 나선 굿TV 호남 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감동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로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굿TV가 되겠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 소식 이어갑니다. 부안군 번림낸 포레도가 27일 치유센터 개소식과 치유농업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포레도는 농업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학습과 식물 카페를 운영하는 농촌 융복합 사업체 시설입니다. 번림낸 포레도 하문미 대표는 기존의 시설에 새롭게 전문적 치유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 치유 농업의 시작을 알리고자 한다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힘을 통해 치유의 에너지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치유를 받는 것들이 뭔가 외부에서 한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회복되면 그게 치유고 우리가 다시 회복됐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 아니라면 더 자유함을 얻는 거고. 이 밖에도 하문미 대표는 건강한 자, 가정, 사회 회복으로 농업 농촌의 미래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번림낸 포레도는 2023년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02년 북한군 기습 공격에 맞선 제2연평해전의 승전 21주년 기념식이 29일 제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2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유가족과 참전장병,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유가족 대표로 인사를 전한 서영석 씨는 2002년 6월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며 서해와 북방 한계선을 사수한 것은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명령인 만큼 2함대 장병들의 승리의 전통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군은 명칭 변경 이후 두 번째인 이번 기념식에 대해 우리 바다를 목숨으로 지켜낸 제2연평해전의 승전 의미를 높이고자 마련됐다며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결전태세를 확립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우려를 딛고 정상화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2,210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시민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산시가 내달 해수욕장 전면 개장을 앞두고 지역 해수욕장 7곳의 해수를 매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시는 15분 단위로 해수를 검사하는 연안 방사능 자동 감시망 설비를 늘릴 계획이며 현재 부산 연안 6곳에 설치된 설비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10곳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수 방사능 검사 체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하반기부터 민간 정신의료기관 10곳을 선정해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외래진료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시는 호기심이나 마약범죄 피해 등으로 마약을 접하게 된 시민들을 위해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기반 마약류 중독 외래치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민간 정신의료기관 10곳을 공모 선정해 단순 투약자, 초범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자 외래진료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검증 결과 설명을 위해 다음 달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달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 태평양 쿡 제도를 방문해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쿡 제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거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3국 방문을 통해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에서 오염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무장 반란에 실패한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당초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덫을 치고 러시아 수뇌부를 생포할 계획이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러시아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을 기습할 계획이었다고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결행 이틀 전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의 계획이 유출되면서 모든 일이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프리고진은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를 받아들여 반란을 멈추고 현재 벨라루스로 망명한 상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의대 교수팀이 29일 췌장암 관련 유전자 KRAS와 ERBB 억제제를 함께 투여할 경우 치료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췌장암의 잠재적 약물 내성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 두 억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췌장암 세포수가 한 가지만 투여했을 때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티리악 교수는 이 치료법을 최적화하기 위해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장들이 지속적인 긴축 정책에도 글로벌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약속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열린 ECB 연례 포럼에 참석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준이 올해 최소 2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달 동결 이후 2차례 연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연준을 비롯한 유럽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 등은 긴축 통화 정책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최우선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강원 내륙에 150mm 이상, 호남과 제주에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세차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7도, 부산 26도, 대구 29도, 제주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출생통보제 시행과 함께 보호출산 제도도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존중 사회로 가는 큰 걸음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